자,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2024년 첫 카메라를 여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 대박 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작업하시면서 안전이 최고인 것을 유의하시면서 2024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열화상 카메라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열화상 카메라 요즘 많이 보편적으로 다들 들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다. 또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는데 뭐를 사야 되는지 그런 사연도 연락이 또 많이 오십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할 수 있는 브랜드는 단연 열화상 카메라는 플리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제품이고 플리어 제품인데 다른 중국산 제품들은 별로인 것 같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열화상 카메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픽셀이라고 해상도인데, 그러면 플리어 제품이 뭐를 많이 사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고 있는 E5 XT를 추천을 해드려요. 이 제품이 옛날에 E6 제품과 같은 픽셀을 가지고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비들 중에 보시면 다른 루스 3G라든지 다른 제품들은 장비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열화상 카메라는 가격이 조금 다운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플리어라는 제품이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환율에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구매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팅을 모르시고 제가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은 블로그를 봤을 때 누수하신 사장님들이 화면을 어떻게 세팅을 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게 편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열었습니다. 뭐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자기 보기 편한 그 화면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구매를 하시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핑크색, 분홍색 이 계열의 세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언어 자체도 영어로 세팅이 되어 나오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세팅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열화상 카메라 버튼에 보면, 요 밑에 보면 네모나게, 버튼이 있어요. 네모난 버튼을 중간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세팅이라는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맨 밑에 요 표시, 설정 표시를 들어가시게 되면 디바이스 세팅이 되어 있죠. 요걸 누르시면, 중간에 버튼을 딱 누르시게 되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랭귀지, 타임 뭐 이렇게 돼 있죠. 유닛 돼 있죠. 그럼 여기 뭐냐? 랭귀지가 어느 정도죠? 요거를 또 클릭을 하세요. 중간 버튼을 또 누르시게 되면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게 되면 맨 마지막에 커서를 하게 되면은 아래에 한국어라는 요 글자가 있는데 요거를 또 중간 버튼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어로 세팅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 누르시게 되면 다른 것도 다들 할 수 있어요. 요 중간 버튼, 여기 중간 버튼을 꾹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여기 창이 뜨게 되고 거기서 이제 위에처럼 하시면 일단 첫 번째 한글로 이제 언어를 바뀌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 누수 탐지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보면 아이론에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왜? 이거 분홍색을 아이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아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 표시는 전기하시는 분들, 전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는 무슨 걸 써야 됩니까? 하면 우리는 레인보우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중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설정 표시가 나타나죠. 설정 표시에서 오른쪽으로 누르게 되면 여기에 요 표시가 있어요. 부채꼴 표시. 부채꼴. 자, 부채꼴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부채꼴 들어갔죠. 아이언. 그 다음에 여기 요 옆에 게 지금 보시게 되면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이게 나타나죠. 이게 돼야지 우리가 찬물이 찬가라든지 파랗게 표시가 찬 곳은 파랗게 표시가 되고 뜨거운 곳은 빨갛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언어를 세팅했고 이제 화면을 세팅하죠. 자, 여기 레인보우로 맞추시게 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여기에 파란색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고 온수가 되게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거의 대부분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기능은 하나 숨어있는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스팟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중간에 보이는 게 스팟이에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땅을 보는 지점에 중앙 스팟이 계속 맞춰져 있습니다. 중앙의 스팟. 중앙 스팟이 되어 있죠. 내가 보는 눈 초점에 고기를 계속 비추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온수만 따로 계속 표시를 하고 싶고 냉수만 파랗게 된 걸 표시하고 싶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여기 들어가서 요로 가면 됩니다. 요 옆으로. 요 옆이 뭐냐? 핫스팟이죠. 핫스팟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만약에 온수가 있다 그러면 뜨겁게 표시가 되면 빨갛게 표시가 되면 중간에는 하얗게 핵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핫스팟은 계속 뜨거운 온도가 높은 곳만 계속 찾아서 약간 빠르게 움직여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비쳤을 때 온수 누수가 됐다고 판단되었을 때 요 스팟 빨간색 스팟으로 핫스팟으로 바꾸게 되면 계속 있는 뜨거운 곳만 계속 먼저 갑니다. 그러면 얘를 따라가게 되면 온수 누수를 조금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옆으로 해서 이게 콜드 스팟이에요. 콜드 스팟은 이제 반대로 냉수만 찾을 때 그렇게 되겠죠. 자, 콜드만 이렇게 파랗게 되면 파랗게 요 파란 것만 자꾸 찾아야 돼. 요 스팟이 움직일 겁니다. 요 기능의 스팟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난 냉수만 계속 파란색을 계속 찾고 싶다. 요 콜드 스팟. 나는 빨간색 온수 새는 것만 빨리 감지하고 싶다. 핫스팟에 갖춰놓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를 비싼 돈을 사셔가지고 구매를 하셨는데 가방에 모셔다 두거나 차에 모셔다 두면 안 됩니다. 제 같은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누수 현장 가게 되면 바로 밑에 집에 가게 되면 바로 비춰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보고가지고 물이 형태가 나타나죠.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라고 물으시면 자, 아래층에 비추게 되면은 물이 만약에 이렇게 샌다고 이렇게 하면 물이 시작이 어디 되는지를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이 이쪽에서 시작됐다. 물은 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퍼지죠. 그죠?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퍼지기 이렇게 된다 그러죠. 자, 퍼지면 이쪽에서 물이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뒤에서 보시는 고객들도 열화상 카메라는 이렇게 비치게 되면 이게 사기꾼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좋죠. 이런 장비도 있습니까? 라는 묻는 분도 있고 단 열화상 카메라는 누수 탐지기 아닙니다. 이거를 누수 탐지기 마냥 하는 광고 업체가 있는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는 열화상 카메라는 깊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열을 보고 하는 거지 그거를 배관을 찾고 뭐 한다. 물론 누수량이 많을 때는 열화상 카메라를 보여요. 냉수도 파랗게 해도 중간에 핵이 파랗게 보이고 온수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생기면서 그 중간에 핵이 보입니다. 많이 세된 거예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 세는 안 보입니다. 이거를 저는 처음에 열화상 카메라를 왜 샀냐 그러면 관로 탐지기 이런 게 옛날에 없는 시대에 때 마루 같은 경우에 누수를 하게 되면요. 왜 안 돼? 마루 같은 경우에 소리는 들리는데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마루 같은 경우는 장판 같은 여름 경우에 온수를 계속 틀어놔요. 그러면 희미하게 비쳐 올라옵니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저는 맨 처음에 샀어요. 루트 탐지 대용으로 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많이들 보편화처럼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화상 카메라는 누수 탐지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누수 탐지라는 사람 사기꾼인 거 맞아요. 내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탐지기 대용으로 쓴다? 할 수는 아까 이야기했처럼 많이 새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미세하게 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있죠. 난방배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한 기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말로써 이야기했는데 이게 여러 카메라가 있음으로써 뭐가 되느냐. 결로에 의한 누수를 판명할 때 가장 욕이 나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보고자 하고 고객는 게 이쪽으로서 만약에 이쪽에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유입이 결로가 온도의 편차로 생겨서 있을 점이 생겨서 누수가 됩니다.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아르증이 셀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열화상 카메라에 있다 그러면은 대단히 활용법이 좋겠죠. 자,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는 내한테 항상 이득이 독이 되진 않습니다. 이거를 나쁘게 해서 또 독이 되지만 뭐 아이론에 쓰시든 뭐 다른 쪽에 쓰시든 제가 세팅하는 게 이게 정답이긴 하지만 이렇게 놓으면 더 좋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 아직 9주도 남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항상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저희 댓글을 남겨주시든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화이팅! 감사합니다.